수업할래? 수업을 해보자. 근데 왜 모자를 쓰고 왔어? 네? 모자를 왜 쓰고 왔어? 저 늦잠 자가지고 진짜 머리를 졌어? 써서. 근데 애들 다 머리 안 감고 학교 오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 얘네 깨끗하게 학교 와? 네. 머리를 안 감으면 학교를 못 올 것 같다 뭐 이런 애 없는 것 같던데. 그냥 못 감으면 못 감은 대로 막 와버리던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그렇네 여기까지. 머리 안 감는 자 하십시다. 주어다 하자. 시마. 이 문제 와우 뭘 몰라. 주사위 몇 개인지 몰라. 그리고 주사위를 한 주먹 해가지고 쫙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를 그래가지고 주사위 이렇게 한 주먹을 해가지고 개를 쫙 던져가지고 이제 홀짝을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체가 뭐라고 했냐 다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한 주먹 던지는 이 시행을 몇 번 하기로 했다? 240번이나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얘들아 한 주먹 던졌다고 해서 항상 홀수가 나와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치? 이거 어차피 독립시행이고 다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어때요? 다 던져도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고 240번 다 던졌는데 한 주먹씩을 근데 싹 다 짝수만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그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모두 홀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홀짝이 섞여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확률분포표를 그린다 그러면 모두 홀수가 나오는 일이 빵번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까지? 240번까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저 숫자가 꽤 크기 때문에 240이라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확률분포 그릴 게 아니라 뭐 할 것 같다? 이항분포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얘가 던졌을 때 한 주먹 던졌을 때 모두 홀수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알겠지? 자 근데 지금 계속 선생님이 주사위를 몇 개인지 모르니까 자꾸 한 주먹 던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아유 n이 아니라 처음에 이항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야겠어요? 네 b라고 쓰겠죠? 시행은 몇 번 하겠다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모두 홀수가 나오는 그 확률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계속 뭘 모르냐면 선생님 주사위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씁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주사위가 예를 들어 5개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3개 홀수 나오고 2개 짝수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보자. 우리가 주사위에서 주사위 딱 던지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눈이 나올 수 있어? 1부터 6, 6가지. 근데 그 중에 홀수 뭐 있어? 1, 4, 5 몇 가지? 3가지지 그치? 그래서 6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홀수가 만약에 3번이 나왔어. 총 5번을 던지는데 그럼 얘들아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그치 이게 아닌 2분의 1 그럼 그건 몇 번 나오겠어? 2번 나오겠지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게 홀수를 만약에 바꿔보자. 자 이게 주사위가 지금 5개 있었으니까 3개, 2개 나왔겠지 그치? 선생님 주사위가 몇 개인지를 몰라 n개라고 할 거야. 근데 얘가 x번 홀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x개는 홀수가 나온 거야. 그럼 나머지는 짝수가 나왔다고 얘기할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몇 개라고 써야 돼? 그렇죠 n-x. 근데 얘는 홀수가 나오든 짝수가 나오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지수 법칙에 의해서 결국 뭐예요? 2분의 1에 얘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걸 어쩌면 좋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 주사위는 홀수가 나오든 짝수가 나오든 2분의 1 반절의 확률을 가지고 n개의 주사위가 있으면 몇 개 나눠 먹는다. 결국 다 곱하면 n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써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 아하 표준 편차가 4분의 15다. 요 계산하러 가는 거죠.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애가 표준편차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항분포 따르고 있을 때 표준편차 어떻게 구해요? N P 여기까지 P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그러면?
그렇지. 얘는 Q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게 NPQ 한 거지. NPQ 하면은 우리가 바로 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표준 편차인 거지, 그치? 그럼 루트를 씌운 게 4분의 15야. 근데 나는 루트 씌우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치, 얘를 제곱해. 4의 제곱, 15의 제곱 요렇게 써 있으면 되겠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하는 이제 그 다음 또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2분의 1의 n제곱 살린 상태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우 선생님 저는 저거 분수에 거듭제곱 있는 거 보자마자 막 속이 울렁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돼요? 네, 치환하셔도 돼요. 2분의 1의 n제곱을 t라고 잠깐 치환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결국 240의 t 1-t 그게 4의 제곱 1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다 곱하고 전개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 똑똑하게 가실 수 있어요.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 가능해요. t 곱하기 1-t를 구하자. 알겠지? 그럼 얘는 지금 밑에 4, 15 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야. 240. 근데 240도 얘들아 이거 약간 똑똑하게 해야 돼. 얘랑 곱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t가 뭐냐면 이런 애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이거 뺀 거란 말이야, 그치? 분모가 똑같아. 이해가? 자, 240을 이렇게 쓰지 말고 240으로 쓰지 말고 소인수분해를 하듯이 좀 쪼개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크게 4 곱하기 60 4, 6, 24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60도 조금 더 쪼갤 수 있어. 어떻게 쪼개질까? 그렇지. 이왕이면 요 위에 있는 숫자 있으면 약분하기 좋으니까 베스트지.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15까지 이렇게 약분을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15 없어지면서 결국 남아있는 것 좀 봐. 어떻게 남아있어? 4에 15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잘 봐. 어떤 거랑 1에서 뺀 거랑 두 개를 곱한 게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이거는 16 느낌 와? 하나가 1이면 하나가 이렇게 하면 얘가 t, 얘가 1-t죠. 이게 왜 또 t예요? 아, 여기서 왔으니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come from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저기서 왔으니까 결국 n은 얼마예요? 오케이 왔으니 이제 여기다가 4를 딱 써주면 결국에는 어떤 확률? 이게 20일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x는 아까 시작할 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240번 하고 그 다음에 1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갖는 애였고 얘가 적당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돼. 그죠? 그래서 NPQ 계산한 거는 이미 뭐 저기 어딘가 있어. 그치? 저기 4분의 15가 이렇게 있어. 4분의 15도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미쳤나 봐. 4분의 15. 이게 표준 편차. 얘들아, 이거는 뭐야? 평균. 얘네도 곱하고 얼마 나와요? 10. 얼마? 5?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규. 그럼 난 Z. 표준화 21 마이너스 평균 15. 맞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15. 이거 구해주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하면 됐죠? 그래서 제가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1.6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0.5 더해서 0.9452가 됩니다. 그렇다. 12번까지 풀었다. 자, 이제 단원이 또 넘어가가지고 다음 1번이 나왔다. 자, 그런데 1번을 풀려고 봤더니 당황스럽다. 정리를 좀 하시고 1번이 왜 당황스럽냐? 표본평균이
이론이 딱 나왔어. x 바, 그지? 그래가지고 아하 x 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z값 구하면 되지 막 이러고서 왔는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여기 1번하고 2번이 둘 다 그렇습니다. 네, 두 개가 그래요.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주머니에 들어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한 장을 꺼내 확인을 해. 그게 나왔고 다시 집어넣어. 두 번째 또 꺼내. 3이 나왔고 집어넣어. 또 꺼내. 2가 나왔고 집어넣어. 또 1이 나왔고 집어넣어. 그럼 그걸 몇 번 확인하는 거야? 4번을. 사실상 저 4라고 하는 게 표본의 크기이기도 해.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그거 가지고 z값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얘는 딱 어느 한순간의 평균을 구하라고 한 거야. 아니 미안해.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어떤 한순간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순간이 언제냐? 표본 평균이 4분의 11이야.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표현이야. 알겠지? 자, 우리 구충 때문에 했어. 그래도 넌 익숙해야 돼. 자, 이게 뭐냐? 이런 거야. 아까 하나 빼서 확인하고 집어넣고 두 번째 빼서 확인하고 이거 한다 그랬지, 그치? 이게 4로 나눈 게 표본 평균 맞는데 이거를 한 장씩 보는 것 자체를 만약에 살려서 식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처음 확인하네 x1. 그럼 두 번째 확인하네 x2. 세 번째 확인하네. 네 번째 확인하네. 그리고 얘네를 어떻게 해? 더해서 평균을 낸 게 얼마라는 거야? x 바라고 하는 얘가. 얘가. 이게 x 바인 거야. 이해 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평균을 낸 게 얼마였으면 좋겠다. 얘들아, 오늘까지 수행평가 정정기간이야. 정신 차려 빨리. 얘가 얼마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거야? 4분의 11. 그러니까 얘는 다른 뭐 x바가 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뭐였다? 첫 번째 확인한 카드, 두 번째 확인한 카드, 세 번째 확인한 카드, 네 번째 확인한 카드 다 합쳐서 얼마일 때? 11. 그런 확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본격 문제를 푸는 내용은 1단원, 2단원에서 했던 그거예요. 확률 구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요. 9월 모의평가 28번짜리에 있었던 문제, 29번 자리에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항상 그랬잖아. 통계는 어렵게 내기 쉽지 않다니까? 알겠지? Z값 구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 아우 그거 우리 선수야. 그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겁니다. 4개를 다 넣은 게 이거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를 이제 보고 카드가 1부터 6까지 카드가 있어요. 그 4개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4개를 확인해서 11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했다?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그럼 그 얘기는 똑같은 수가 반복적으로 나와도 될 수 있어. 11만 만들 수 있다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결국 자연수의 분할 문제야. 어떻게 돼? 11을 만드는 1부터 6까지 숫자를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할 때는 작은 것부터 올라가든지 큰 것부터 내려가든지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은 뭘로 선택해 볼 거냐면 큰 것부터 한번 써볼 거야. 6. 그러면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요 6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만 올 수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다음 장에다 6을 이렇게 딱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돼요? 그쵸, 11을 넘어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선생님 5는 되네요? 돼요? 얘도 안 되죠. 왜? 반드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카드를 뽑아서 1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4는 돼?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 또 한 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 4도 안 돼. 그럼 결국 뭐란 얘기야? 6, 3, 그 다음에 1, 1 이런 거 가능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 3을 하나 낮춰. 그럼 2. 그럼 그 다음 카드는 뭐밖에 보다? 2하고 1밖에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까지 얼마야? 지금까지 얼마야? 10, 6과 11 끝났지? 자, 그 다음에 6 만약에 여기를 1로 쓰면 돼? 안 돼? 6, 1, 1, 1,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안 돼. 모자라. 6으로 시작하는 건 끝. 그 다음 이제 뭘로 시작해? 5. 그럼 그 다음 카드 원래는 5가 오는 거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카드 4장 뽑아야 돼. 금방 11 되겠어. 자, 5, 4 뽑았어. 이거 돼? 안 돼? 네, 돼요. 1, 1 채우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5, 얘를 하나 줄여. 3.
그럼 이제 얘가 혼자 여기 8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돼? 2, 1 이렇게 내려가면 하면서 11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5 혹시 가능? 오, 가능. 오, 가능. 하나 더 줬어. 그럼 1로 낮추는 거? 불가. 자, 그럼 이제 이거 낮춰. 4.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 4가 올 수 있어. 같거나 작은 거만 쓸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지금 혼자 8 했지, 그치? 3 들어가면 안 돼. 2, 1 이러고 가. 이거 더 낮추는 거 안 돼. 그럼 얘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야. 4, 3. 그럼 7 했지? 그럼 지금 얼마 해야 돼? 4를 넣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3, 1. 근데 또 뭐가 있어? 하나 낮춰서 2, 요것도 가능. 하나씩 잘 낮춰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더 낮출 수 없고, 여기를 만약에 낮추면 4, 2 가능? 6, 4, 10. 안 돼. 너희가 낮추는 거 불가. 혹시 3으로 시작하는 거 가능? 3, 3, 9. 5. 혹시 3. 어림도지.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낮춰? 가능? 어림도지. 그래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없어. 그래서 총 되는 케이스가 몇 개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이렇게.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럴 거야. 선생님! 6311 아니고 6131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들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얘가 배열되는 걸 생각해야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뭐 하고 있다? 카드 4장으로 11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구하고 있다. 자, 그럼 확률 얘기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어떤 경우냐면 6장 중에서 카드 하나 뽑아.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또 뽑아, 집어넣어. 또 뽑아, 집어넣어. 또 뽑아. 이거 하는 거야. 4번.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 손에 잡힐 수 있는 카드의 종류 몇 개? 6개. 그 다음에 본당 다 넣었잖아. 그치? 두 번째 또 손 넣었을 때 몇 개 카드? 6개. 그 다음에 6개. 그 다음에 6개. 이게 전체 경우의 수. 6의 4제곱. 그리고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특정 사건 지금 오른쪽에 하고 있는 거. 자, 아까 숫자 종류는 이미 다 만들었고 이제 뭐 하겠다? 얘를 배열하자. 그러면 문자 4개 배열. 그런데 뭐가 있어? 같은 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2팩. 6이 얘도 똑같아. 4팩인데 2팩. 5, 4, 1 4팩인데 2팩. 5 얘는 다 다르다. 4팩. 얘는 4팩인데 3팩. 2. 얘는 4팩 2팩. 얘도 4팩 2팩. 얘도 4팩 2팩. 얘는 4팩 3팩.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네를 싹 다 계산을 해서 더해준다. 그러면 6666 곱한 것 분의 위에가 104가 된다.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주시면 162분의 13이 나와서 PQ를 더하라고 했으니 175가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터에서 11 중국조합처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되나? 돼요. 그래도 되겠네요. 네, 자연수의 분할이니까 돼요. 잘해보세요. 자연수의 분할과 배열로 설명이 가능하고 아니면 주곱조항 이용해서 H 써가지고 우리 어떤 자연수의 합들인 거잖아. 그치? 카드 4장으로 11을 만드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또 가능을 하긴 하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뭘 제한을 좀 줘야 돼? 11 00 11 일단 0은 들어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0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저거 어떤 것도 가능해. 1118 이런 것도 원래 가능하지, 그치? 중복조합으로만 풀면 그런 애들이 들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걸러줘야지. 숫자가 6 이상, 그러니까 6보다 초과해서 7, 8, 9, 뭐 10, 11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안 된다. 0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두 번째. 오늘도 애들이 화장실을 많이 가. 화장실에서 파티에 열렸을 때 있어? 나 몰래 초코파이 넣고 한 입씩 먹고 오는 거 아니지? 자, 2번. 2번도 비슷하게 당황스러운 문제야. 그리고 풀다 보면 X바라고 하는 심지어 X바라고 하는 그 기호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마찬가지로 드는 문제인데요. 숨차. 읽어볼게요. 말이 긴데 처음에 여기 앞에 있는 네 줄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야. A 주머니에 1, 2, 3, B 주머니에 1, 2, 3, 4 이렇게 있어. 그리고 주사위도 같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주사위를 일단 먼저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오면 A에서 손 넣고 2개 꺼내기.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B에다가 2개 꺼내기. 그래서 2개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봐. 그리고 얘네들 공에 차를 적어. 알겠지? 차를 딱 하나 잡아. 오케이? 그리고 공 다시 집어. 여기까지가 한 번에 시행을 한 거야. 근데 그런 시행을 몇 번 해? 2번 해. 그래서 어떻게? 주사위를 던져서 A나 B 둘 중에 하나에 손이 들어가겠지, 그치? 네가 문 잠궜어. 들어와서 열어. 들어와서 버튼 눌러. 그치? 응.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 A나 B 중에 손 집어넣어서 공 2개 꺼내. 공 2개 꺼내서 숫자 보고 차를 적어.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주사위를 굴려. A나 B 어디선가 또 공 2개를 꺼내. 차를 확인해. 집어넣어. 여기까지야. 알겠지? 그런 작업을 2번 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X바가 2가 나왔을 때를 딱 지칭해서 그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문제예요. 알겠지? 이거는 그 151쪽에 있는 그 표준화 사용해가지고 막 그렇게 푸는 문제가 지금 아닌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해석해 놓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걸 해석해야겠다. X바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다? 한 번에 시행을 해. 그리고 공 2개가 나오면 차를 적는다 그랬지. 그치? 그게 한 번 뭔가를 한 거야. 다시 집어넣어서 또 꺼내서 2개 차를 확인해. 그게 두 번째 뭘 한 거란 얘기야. 그리고 문제에서 걔를 뭐라고 했어? 2번 반복해서 기록한 2개의 수. 기록한 2개의 수. 얘를 어떻게 한 거? 평균 낸 것을 X바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적어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걸 구하라고 했어? X바가 뭐 나왔을 때? 2가 나왔어. 그럼 그 얘기는 결국 X1, X2 더한 게 얼마였는 뜻이야? 그렇죠. 자꾸 생각해야 돼. X1이 뭐였지? 공 2개 차. 그러니까 얘가 차 더해가지고 4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차를 구하려면 공 2개가 필요한데 공 2개를 A에서 꺼내던지 B에서 꺼내던지 그랬지, 그치? 그리고 얘는 그냥 빼기가 아니고 차라는 표현을 썼어. 무슨 얘기냐면 1하고 3의 차가 얼마야 얘들아? 1 빼기 3은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차라고 하는 건 간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거지. 거리야, 거리.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얘들아 A 주머니에서 선생님이 손 집어넣어서 2개 꺼낼 때 차가 얼마가 나올 수 있어? 선생님 예를 들어서 1, 2를 뽑았어. 그럼 이때 차가 얼마야? 차 1 가능.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1, 3을 뽑았어. 그럼 차 얼마 가능? 2 가능. 그 얘기 하는 거야. 차 3은 돼요? 그건 안 돼요. 그죠? 그런 건 안 돼요. 그리고 차가 0인 거 돼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한 번에 손 집어넣어서 2개를 같이 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이 2개는 나올 수 없어. 한 번에.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 근데 B에다가 만약에 손 집어넣어가지고 꺼낸다고 생각하면 B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는 뭐가 있어요? 만약에 1, 2를 뽑으면 1. 선생님 2, 3 뽑아도 1이에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차가 2일 수도 있죠. 어떻게 뽑으면?
1, 4 혹은 2, 4 그렇게 뽑는 거. 차가 뭐까지도 가능해요? 3까지도 가능해요. 어떻게 뽑아야 돼요? 1, 3. 근데 혹시 1, 3하고 3이라고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네, 이거 같은 케이스예요. 왜? 손 집어넣어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선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야, 그럼 다시 일로 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차 더해서 4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4를 만드는 차는 뭐가 있을 수 있어? 1성 2, 그 다음에 3일도 있어요. 얘는 다른 거지. 왜?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인 거야. 이건 1상과 3일이 다른 거죠. 물론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때려버려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간다? 여기로 간다. 이제 선생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차가 1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공 2개 꺼내서 차를 구할 건데 공을 A에서 뽑을 수도 있고 B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게 나눠져야 돼. A에서 뽑을 수도 있고 B에서 뽑을 수도 있어. 그럼 일단 A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면 내 맘대로 손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관문이 하나 더 있어. 뭘 선행 퀘스트를 해야 거기다 손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뭘 해야 돼? 그렇지. 주사위를 던져서 뭘 만들어야 돼?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자, 주사위 하나 던질 때 나오는 전체 경우에서 얼마예요? 네, 6가지. 근데 그 중에 3의 배수 얼마? 3역 2개.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의 확률로 A가 골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B는 얼마의 확률로 골라져요? 네, 3분의 2예요. 왜? 3의 배수가 아닌 거. 1, 2, 4, 5. 그지? 1, 2, 4, 5. 그래서 6분의 4, 3분의 2의 확률. 그러니까 선행 퀘스트 뭐예요? 3분의 1이 먼저 꽝 나오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손 집어넣어서 차가 1인 경우 공 2개를 뽑아올 거야. 자, 그럼 얘도 확률 계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 지금 A 주머니에 공 몇 개? 3개. 3개 중에 몇 개 뽑는 작업? 2개 뽑는 작업.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근데 공이 어떻게 나와야지 되는 거야, 지금? 차 1. 그거 어떻게 뽑아야 돼? 1, 2거나 아니면 2, 3. 여기는 이 1을 쓰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요? 2가지. 동시에 퀘스트 만족하고 A에다 손 집어넣어서 차 1 만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 자, 그 다음에 B에서도 차 1이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B 선행 퀘스트 3분의 2. 그 다음에 B는 전체 공개수가 또 달라요.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중에 몇 개 뽑는 작업? 2개 뽑는 작업. 그럼 여기서 차 1로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 공을 1, 2, 2, 3, 3, 4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 그리고 A에서 차가 1일 수도 있고 B에서 차가 1일 수도 있어. 선생님은 2가지 경우 나누어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해줘야 차 1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9분의 2하고 9분의 3이에요. 계산하시면. 그래서 합쳐서 얼마예요? 9분의 5라고 하는 얘가 차 1이 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차 1하고 세트가 되는 게 아까 1 더하기 3이었기 때문에 차.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번에 두 번째. 차 3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차 3. A에서 그럴 수도 있고 B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런데 A에서 그럴 수도 있다? 선생님, 아닌데요? 자, 아까 A는 차 3이 나왔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지만 확률이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전체 다 난리냐?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A만 안 된다는 거야. B에서는 차 3 될 수 있죠. 그럼 일단 B가 B에다가 손가락을 이 손을 집어넣으려면 선행 퀘스트 얼마? 3분의 2. 그래서 B가 골라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B를 골라. 몇 개 중에 몇 개? 4개 중에 2개. 근데 차 3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음성. 이렇게 하나.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준 게 사실 합칠 것도 없지. 얘 하나지, 그지? 합쳐준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차 3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차 3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9분의 1인가?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해? 차 1 나오면서 그 다음에 차 3 동시에 나와야 1 더하기 3은 4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어디다 쓰지? 차 1, 차 3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요거 같이 하려면 여기 더하기로 돼 있지만 괜히 헷갈린다. 더하기로 돼 있지만 우리 어떻게 한다? 아까 9분의 5 곱하기 얼마? 9분의 1. 근데 1, 3일 때도 그렇고 3, 1일 때도 그런다 했지, 그치? 3, 1일 때도 결국 이거 순서만 바꿔 쓰는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요렇게 해준 게 요것에 계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러 가야 된다? 2번 하러 가야 된다. 2번. 칠판을 애매하게 요만큼만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 저 지우개를 몇 번째 떨어뜨렸어.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빼는 김에 이만큼 뺄게요. 이번에는 차 몇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 2, 1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차 2를 만들어야 돼. 그럼 차 2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 2 그럼 차 2라고 하는 애는 A에서 2를 만들 수도 있고 B에서 2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 A에서 주머니에다 손 집어 넣으려면 확률이 먼저 떠야 돼. 아까 얼마였어? 그게 여기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워버렸어. 아까 그렇지 3분의 1 선행 퀘스트. 그리고 3개의 공 중에 2개를 뽑는 작업을 하는데 차를 2로 만들면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1사. 또 있어요? 써요. 이렇게 하나. 자, 이번에는 B에서 차 2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선행 퀘스트 하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뽑아야 돼? 차 2를 뽑으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니? 1사, 2사. 또 있어요? 이제 없어요. 2가지.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줘야 차 2가 될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 얼마래요? 이게 9분의 1하고 9분의 2가 돼가지고 9분의 3입니다. 9분의 3. 요거 2개를 더해주면 9분의 3.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결국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차 2, 2 더해서 4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차 2가 되려면 9분의 3. 동시에 차 2가 돼야 되니까 9분의 3.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두 번째 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총 마지막 어떻게 돼요? 1, 2, 3에 대한 확률을 더 더해야 된다. 그래서 9분의 1하고 저쪽에 계산한 거랑 더하니까 9분의 6에 얼마냐? 81분에 얼마 나오네. 81분에 19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표본 평균 나오자마자 생각보다 너무 곤란한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데 이제 속이 많이 울렁거렸겠지만 이제 딱 다음 옆에 거 문제를 보면 그래 이게 내가 아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편안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그래서 앞에 이 왼쪽에 있었던 문제가 풀이가 꽤 길었죠. 그래가지고 공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선생님이 편집할 때 두 문제를 붙여서 했어. 아무튼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가면 조금 편안한 문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규분포 오케이. 자, 크기가 16인 표본. 그래, 이게 내가 아는 표본 평균이지, 그지? 자, x바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 뭐야? 네, 이거 모평균과 일치. 자, 여기서 모평균과 일치니까 얼마야, 이거? 9치. 이게 알지? 자, 이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는 거지, 그치? 지금 여기 루트 n이 누구야? 루트 16, 4. 그것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5. 좋아. 그래서 4분의 5. 그래서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끝. 그래서 1번 풀었고. 자, 이제 2번 풀으러 가자. 선생님 2번을 딴반에서 풀었는데 선생님이 약간의 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삽질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자꾸 막 헷갈려 했어. 식을 쓰다가.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걸 푸는 걸 쫙 보고 나서 수업이 끝났거든? 다 풀고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와, 시험 때 저렇게 헷갈리면 완전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내가 더 정신 사나워졌니? 어떡하니? 이랬더니 그건 아니고 저렇게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가 혼란스러웠었는지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막 빨리 풀다가 그날 눈이 못 따라갔어요. 자, 확률수 x의 확률분포표예요. 항상 이런 거 볼 때도 이게 누구 건지 주인공을 한번 봐줘야 돼. 알겠지? 이거 x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런 걸 줬어. 이게 뭐니 얘들아? 제평. 이거 제평이지 제곱의 평. 그치? 제평이야 제평. 제평 언제 나오지? 뭐 할 때 나왔지? 그치? 분산 얘기할 때 제평평제 할 때 나왔던 그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하나? 마치 뭘 물어보고 있네. 분산을 물어보고 있네. 뭐 이런 생각하면 되죠. 근데 얘는 분산은 분산인데 그냥 분산이 아니죠. 누구의 분산이에요?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x바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제곱을 해야 되니까 아예 벗겨서 쓰자. 그럼 어떻게 써주는 거야? n분의, 그렇지, n분의 시그마지.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n도 나와 있잖아. 얼마야? 20. 그래서 결국에는 시그마를 알아다가 저 시그마 제곱자리에 집어넣어서 이제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구해야 되니 제평평제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제평평제를 할 때도 난감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확률분포표에 모든 칸이 다 채워져 있지가 않아요. 지금 어디를 몰라. 모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식이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A하고 B 확률 자리에 들어있어. 그럼 여러분 어떤 관계의 식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네, A하고 B하고 더한 게 얼마여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왜 6분의 5여야 돼요, 여러분아? 그렇지, 다 더해서 있는. 맞아. 이렇게 잘했어.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이 식 하나 있다고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이제 뭐예요? 제평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진짜 제평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제평은 어떻게 구했냐면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곱을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0, 4, 16. 그 다음에 제평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한 게 제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0하고 뭐 곱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4a 플러스 16b. 그게 얼마나? 3분의 10. 얘는 4로 다 약분도 돼. 그치? 그래서 약분하면서 여기다 갖다 써주면 a 4b 3분의 4. 3분의 4는 6분의 8. 왜 이렇게 하겠어요? a, b에 대한 두 개의 식이 있으니 선생님은 이제 뭐 하겠다? 빼가지고 구하겠다. 그러면 3b가 6분의 3. 따라서 b는 6분의 1. 이 문제가
무시무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B와 6이 같이 써있기 때문에 가장 무시무시한 거예요. 물론 난 안 틀려. 나는 그래서 일부러 B하고 6하고 되게 구분지어 쓰려고 6은 되게 예쁘게 이렇게 앞머리 넣어주거든. 고데기. 알겠지? 정확하게 잘 쓰.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A, B가 그럼 나온 거지, 그치? 왜냐면 B가 나왔는데, B가 지금 여기가 6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은 알아요. 합쳐서 6분의 5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얼마겠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6분의 4. 그래서, A, B 이제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재평, 평제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하겠다? 분산. 표준편차 찾아가지고, 분산이 먼저 나오지? 분산을 찾아가지고, 여기 집어넣겠다. 자, 그럼 이제 뭐 하겠다? 네, 재평은 있어요. 재평이 얼마였어요? 3분의 16. 그러면 평제를 구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누구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X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겠다. 자, 얘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누구를 곱하는 거야? 얘를 곱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어제 정신없이 풀었다 그랬지, 그치? 이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구한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재평하고 평점 똑같은 거야. 평균이 0이야? 이상하지? 분산이 0이 이상하지? 평균이 0이 아니라 분산이 0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니? 그리고 한참 쳐다봤는데 애들도 막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뭐 왜 틀렸지?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네. 지금은 짧게 곱해야 되는 거죠? 짧게 곱해요. 6분의 1 한 다음에 2, 4, 8 더하기 4, 1은 4 이렇게. 이거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재평 3분의 16 평제 얼마 빼야 돼요? 4. 그럼 3분의 12. 그러니까 결국 얼마예요? 3분의 얘가 뭐예요? 근데 뭐인지 알아야 돼. 이거 VX 기호로 하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 자리에 쏙 들어와서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게 안 틀리면 이상할 게 없어. 근데 선생님이 어제 어떻게 했다고? 곱하는 거 희한하게 해놓고 야, 나 뭐 잘못했냐? 이러고 있으면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정신 잘 차리시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 최종 답이 얼마가 되냐면 1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라고? 무려 5분이 남았는데 어디가 깔끔하다는 거야? 페이지가 끝났잖아요. 페이지가 끝났어. 아니 내 거는 페이지 안 끝났어. 우리 내일 1시간 더 있어서 지금 그래도 이게 금요일날 끝나는 대로 애들 반 진도를 다 그래서 맞춰야 되는데 선생님의 목표는 일단 그 뒤에 레벨업 문제 앞에까지는 푸는 게 목표거든? 한 8문제 남았어 지금. 맞지? 8문제 다 푸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잘 될려나 모르겠네. 일단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고 오늘 좀 계산 길고 곤란했던 분들 있으니까 지금 그거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